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청약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같은 지역의 다른 아파트 대비 새 아파트 살 수도 있고 또 시세 차이도 볼 수 있어서 흔히들 로또 청약이라고도 말을 하죠. 근데 청약을 하기 전에 내가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제대로 모르고 청약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면 한 300만 원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 집값이 한 절반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을 하기 전에 도대체 나한테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 내가 민간 분양에 청약을 넣겠다고 하면 청약 통장에는 기본적으로 지역별 그리고 면적별 예치 금액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만약에 내가 청약이 당첨됐다면 그 청약에 대한 비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약금, 두 번째는 중도금, 세 번째는 잔금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계약금은 분양금의 한 10% 정도를 부담을 하는데요. 만약 집값이 6억이라면 이 집값의 10%, 6천만 원은 내가 청약에 당첨되고 난 이후 한 달 이내로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이 금액도 없다면 당연히 신용대출을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어차피 많은 돈을 대출로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몇 달 후에는 마련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계약금을 보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없다면 그때는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보통 새 아파트는 처음에 청약을 하고 약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맨 처음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넣고 그 나머지 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6개월에 걸쳐서 이 중도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6번에 걸쳐서 10%씩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건설사들이 몇 개의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사람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나 시공사가 대신 보증을 해주는 집단대출의 방식입니다. 건설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취소를 하게 되면 본인의 건설에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소하지 않도록 대신 보증을 서주는 건 없고요. 만약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나는 이자만 내거나 혹은 이자도 잔금을 치를 때 한꺼번에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도금 대출은 나의 소득, 즉 DSR을 보지 않고 집값 대비 대출 비율, LTV만 따져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60%까지 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쉽게 말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최대 40%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9억이 초과되면 지금은 중도금이 아예 대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10억까지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니까 이 지역만 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할 때 집값의 나머지 30%를 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중도금 대출도 돈이 없어서 받았고 나머지 30%도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하면 이때는 잔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이 잔금 대출을 할 때 이 중도금 대출을 다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금 대출을 다시 일으켜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도 이 잔금 대출로 메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6억인데 내가 가진 돈은 1억밖에 없었다 라고 할 때 계약금은 6천만 원을 냈고 나머지 중도금인 3억 6천만 원은 대출로 1억 8천 중에서 4천만 원은 내 돈으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1억 4천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잔금 대출 5억을 받아서 나머지 중도금 3억 6천을 상환을 하고 그 나머지 1억 4천도 내가 잔금 대출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잔금 대출은 건설사가 보증을 해줬던 중도금 대출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주담대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주담대 같은 경우는 내 소득과 집값을 따지고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대출을 해주면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근데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게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직 거래 기록도 없어서 이게 이 집값이 얼마인지도 없고 또 등기부 등본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우선 이 집값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 분양가가 아니라 지금 다 지어지고 나서 입주를 할 때의 예상 집값을 보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예상 집값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 그럼 주변에 같은 평형 그리고 환경이 비슷한 아파트들의 거래 가격을 보고 그럼 이 아파트는 지금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은행이 정하는 예상 거래액인 거죠.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대비해서 감정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청약을 하고 나서 입주하기까지 한 3년 후에 부동산이 아주 호황기라서 주변 시세가 높아지면 아주 좋겠지만 반대로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그만큼 대출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의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청약을 생각했다면 내가 청약을 받은 이 지역과 이 아파트가 과연 3년 후에도 많이 오를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오르지 않고 대출을 적게 받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의 경우엔 처음에 등기는 없지만 건설사들이 몇 개의 은행과 협약을 해서 곧 등기를 칠 거고 곧 등기부 등본이 나오니까 너희가 잔금 대출을 해줘 라고 협약을 맺어서 만든 게 잔금 대출입니다. 이때 잔금 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그 시행사와 건설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은행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마다 대출을 해주는 금액 그리고 금리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받은 은행과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은행이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잔금 대출을 받을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게 어떤 것인지 그 은행을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입주자 카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은행들이 어떤 게 좋은지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 이외에도 네이버에 대출과 관련된 카페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대출 상담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나의 상황과 대출을 할 수 있는 가능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상담을 해보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그 집값의 대출 비율, LTV만 봤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주담대와 똑같이 나의 소득, 즉 DSR을 따져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생애 최초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LTV 70까지 가능하지만 나의 소득이 아주 낮다면 그 DSR에 맞춰서 대출 가능 금액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6월 이후로는 한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신생아 특례나 아니면 정책자금 대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만 채우면 이게 끝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잔금을 치를 때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 나서 내지 못했던 후불 이자, 많은 옵션 비용, 분양 잔금이나 아니면 취등록세 같은 꽤나 큰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도 아주 만만치 않기 때문에 꼭 고려를 하시고 이것은 나의 자금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청약 모집을 했던 인천 검단 신도시 중흥 S클래스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분양 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으니 관심이 있는 청약 단지가 있다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이 단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당연히 이것은 민영주택이고 다행히도 규제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 됩니다. 비규제 지역이면 중도금 대출에는 영향을 많이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단지는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같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 단지는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7월 초에 났고 이번 주에 접수를 받아서 당첨자 발표는 다음 주에 나고 계약은 8월 초에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를 더 살펴보면 이 단지는 두 개의 평형으로 나뉘는데요. 84 타입, 흔히들 실평수 25평인 84 타입과 112 타입, 실평수 32평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세대수는 한 1000세대가 조금 넘는데요. 84 타입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세대수가 500세대로 거의 비슷해서 만약 내가 특별 공급, 특히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자녀가 많다면 다자녀 가구의 특별 공급으로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 금액과 납부 일정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를 하게 돼 있고
보통은 이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60%는 6번에 넣어서 10%씩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잔금을 입주 지정일에 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특별 공급에 대한 조건들이 여러 장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자금을 고려를 할 때 이 부분을 정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아파트를 들어갈 때 다른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런 옵션들은 보통은 이렇게 조금씩 나눠내긴 하지만 한 10% 정도는 계약시, 그리고 나머지 10%는 중도금, 그리고 큰 부분의 80%가 되는 큰 부분은 잔금일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 한 개면은 부담이 크게 없지만 내가 여러 개를 선택을 했을 때 이거는 거의 몇 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하셔서 나의 자금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모든 정보는 이 입주자 공고문에 나와 있으니까 꼭 꼼꼼하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